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드릴 사이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탭 한번 내봤죠. 마찬가지로 드릴하고 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드릴 오너 마스크 찍고요. 드로잉 한번 할게요. 이렇게 정렬이 이상하게 꼬이면 순서가 이제 꼬이니까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만만하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딱 일률적인 패턴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너무 크면 다시 배열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렬 순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점에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공을 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로 이송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가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점에서 점으로 기본으로 하고 나면 시작점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 그럼 내가 여기를 찍게 되면 대충 이쯤에서 찍게 되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이렇게 움직이겠죠. 패턴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점에서 점 대신 점이 하나 들어간다는 것만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돼요. V 공구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자, 챔퍼밀 도형의 정의 6 밑에가 0.2. 보통 뾰족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 0.2 정도 준다고 하셨죠? 보통 그렇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선은 얘로 센터도 하고 면치도 하고 한꺼번에 끝낼 거예요. 근데 환압 기준으로는 무조건 사이클이 먼저 들어가고, 그죠? 사이클 먼저 70일이든 드릴 사이클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윤곽을 돌아야 알람이 안 뜰 거예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중간에 에러 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센터를 먼저 찍고 챔퍼 들어가는 순서로 잡아주시면 돼요. 환압 계열에서는. 그리고 속성은 뭐 1500이든 2000에 뭐 10,000을 넣든지 8000을 넣든지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얘를 센터로 찍을 때는 81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핀들이 회전 이 상태 8000에 알루미늄의 경우에 8000에 1500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요. 그죠? 삐리릭 하고 떨어요. 이 같은 공구를 쓰더라도 회전수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다가 30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죠? 센터를 찍더라도. 자, 81 링크 파라메타 재료 상단 0으로부터 마이너스 얼마죠? 보면 이게 위에가 M4니까 마이너스 2.1만 찍어도 어차피 0.2 정도가 더 커지니까 2.4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2.4파이가 나오는, 아니 4.4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면 위에 센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여기서 드릴 사이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원호 마스크 눌러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 도형을 하나 찍고 재료상 이거 드로잉 스케치하고 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 둘.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점에서 점으로 지금 돼 있네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공구 센터 마찬가지로 83,000에 81 링크에서 동일하게 재료 상단 마이너스 얼마죠? 5mm부터 마이너스 얼마야?
3이니까 1.6 정도 내려갈 건데 마이너스에다가 여기다가 5를 더해야죠. 6.6mm. 확인.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이 못따기 드릴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22에서 생겼나? 못따기 드릴이라고 따로 있는데 요걸 쓰면은 81이 안 나오고 그냥 G01로 출력이 나가요. 그래서 보통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사이클이 더 편하시니까. 그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걸 한 구멍을 뚫고 떠서 이 위치로 가는, 이게 여기까지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거 한다 그랬죠.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 그죠? 이걸 하면 99가 나와서 초기점 복귀, R점 복귀가 된다고 했잖아요. R점 복귀. 그러면 보면 어차피 여기 지금 움직이는 구간에 간섭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떠도 된다 이거죠. 처음 들어가는 높이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이만큼만 움직이면 된다 이거잖아요. 간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치를 찍었고 센터 찍었고 이제 드릴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공구가 나왔으니까 면치까지 하고 빠져나가자고요. 그죠? 나왔으니까 처음에 여기죠? 처음에 외곽,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을 요렇게 하나 걸어 주시고요. 시계 방향 같은 시. 근데 여기 밑에 얘랑은 이씨니까 우선 빼고, 이씨니까 빼고 이 외곽만 한번 넣어 주시고 확인. 같은 시 먼저 챔퍼 찍으면 이제는 8000으로 다시 안 고쳤으니까 나오겠죠. 8000으로 절삭 파라메타 2D 못따기 1에 0.3c나 뭐 2에 0.3c 기본 못따기 0.3c에 제로. 진입 뽑기 접선이 아니라 법선으로 제가 가자고 했죠. 법선 제로 2. 1mm만 떨어진다 했죠. 1mm 법선 수직한 방향으로 1mm 오버랩 하고 0이니까 따로 달라지는 게 없이 재료 상단만 0으로 고쳐주시고 못따기 하시고 하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가겠죠. 요렇게 먼저 가고 큰 C는 나중에 따자고요. 요렇게 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초록색 이만큼 스택하고 초록색 그리고 이 하단에만 빨간색 하단에만 그죠? 자 다시 저장을 한번 눌러 놓고요. 자 이제 요렇게 한번 잡고 하단에 잡고 하면 되겠죠. 윤곽 가공 자 요렇게 한번 그죠? 확인 공구 챔퍼 절삭 파라메타 2D 못따기 뭐 2에 0.3c 진입 뽑기 그대로 한데 아시죠? 항상 기억나듯이 여기서 못따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과절삭이 나니 이것도 여기서 축소라고 하는 걸 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모델링 갖다가 하는 것도 한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모델링 갖다가 하면 훨씬 알아서 다 피해요. 알아서 다 피해. 확인 하고 그 대신에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5에 가공 깊이도 마이너스 5 쪽이 되겠다. 재료 상단 안 건들면 이걸 안 건들면 지공 높이가 조금 위에서 시작할 뿐이에요. 그죠?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붙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단. 자, 윤곽 가공. 싱글. 자, 오른쪽부터 왼쪽이죠. 하나, 둘, 그죠? 단일 체인으로. 그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재료 상단만 다 똑같으니까 축소가 다 돼 있고 다 똑같으니까 재료 상단하고 가공 깊이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14mm 구간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보따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외곽은 못 따기를 했는데 E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10파이짜리면은 뭐 NC를 한 10파이나 12파이를 쓴다 그러면 뭐 EC 한 번에 가도 하고 정삭을 한번 떨었으니까 정삭을 한 번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6파이짜리로 하니까 1, 그 다음에 파이널로 떨으니까 0.1에서 측면 가공을 넣자고요. 예? 그리고 얘는 전입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법선으로 붙는 게 아니라 링크로 원을 잡고 공구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자, 첫 번째 잡은 도형의 시계 방향이 나오려면 어떻게 한다? 원은 위를 찍는다 그랬죠.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얘 똑같은 건데 얘는 여기에요. 아래에요. 왜냐? 대칭으로 뒤집었거든. 처음에 우리 스케치할 때 여기 기준으로 대칭 뒤집었잖아. 그럼 스타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요. 아래가 되겠죠? 예? 공구에서 챔퍼 절삭 파라메타 2D 못따기인데 여기서 도면의 표기가 되는 이거 어디 갔냐? EC 두 군데 그죠? EC를 해야 되니까 2라고 넣어주고. 근데 이 주의사항은 우리가 6파이짜리잖아요. 반경값 얘 두 개의 합이 반경을 넘기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단이 너무 작으면 아래쪽이 거의 1파이가 하단을 0.5로 넣으면 밑에가 1파이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6파이짜리니까 하단을 조금만 더 잡아줘요. 0.7 정도까지만 0.75 정도 잡아줄게요. 그나마 이게 0.75해야 밑에 하단이 1.5파이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좀 큰 걸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진입뽑기. 자, 처음에 들어갈 때 직각으로 툭 때리면 많이 떠니까 얘는 그냥 접선으로 가되 링크를 한 EC를 줘야 되니까 3 정도만 줄게요. 3 90도의 원 공구 유지 이거 그러면 뭐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겠지. 아니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서 3mm 떨어지기 전부터 이렇게 붙겠죠. 하고 어차피 처음에 한번 1mm밖에 안 매길 거니까 2mm나 이 정도만 떨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왜냐면 그 다음은 공구 유지로 갈 거니까 여기서 측면 가공을 활성화하고 황삭 두 번에 1mm씩 C가 2C니까 1mm씩 하고 정삭으로 그래도 0.1이나 100분의 5만 남기고 떨은 데를 한번 살짝 문질러 주자고요. 그 대신에 뜰 필요가 없으니까 공구 유지로 안 뜨고 그대로 붙자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하면 내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끝.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터를 보면 아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을 잡자고요. 아래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 C를 땄고 똑같잖아요. 이 아래는 C의 양이 2C니까 동일하게 붙으면 되죠.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굳이 뭐 측면 키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잡아도 어차피 활성화가 돼 있긴 한데 그냥 하나 복사했어요. 하고 도형에서 체인만 다시, 도형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중앙을 기준으로 위에, 중앙을 기준으로 위에.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 아래로 가야 되니까 반전. 대칭으로 뒤집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다 똑같고 어디만? Z만 바꿔주세요. 링크에서 마이너스 15mm 구간에 마이너스 15mm 쪽부터 면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여기까지 시뮬레이터 한번 볼까요? 얘는 좀 뭐 R이 좀 큰 것 같네. 하지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가공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고 드릴 템 내고 이제 드릴 모노 가공에 있는 것들 몇 가지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밀이랑 하고. 자, 여기서 이제 8파이로 해야 되는데 그냥 10파이로 했고요. 센터 찍었죠? 하고 면치했고 이제 이 안쪽 들어가는 거 볼게요. 이거 좀 줄여. 너무 빨랐어. 아이고 너무 빨랐어요. 됐고 센터 찍고. 아유 자꾸 놓치네.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하고 센터 드릴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찍고 여기 몇 따기 하고 아래쪽 못 따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 이런 식으로 따고 가서 한 번, 두 번 정삭 이렇게 해서 못 따게 하고 아래 들어가서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C가 따지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대충 하고 이제 드릴 탭을 내야 됩니다. 드릴 탭을 내야죠. 자, 가공 경로 드릴 가공. 자, 원호 마스크 눌러주시고요. 자, 얘를 찍고요. 아까 했었죠? 얘를 찍고 윈도우 한번 하고 복사를 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했다 치고요. 확인 한번 누르고. 자, 공구에서 M사는 3.4로 보통 뚫죠? 3.4로 뚫죠. 세공구 생성. 드릴 도용의 종이 3.4 아무거나 하고. 자, 끝내기 속성의 마무리 한 400 뚫은 500 정도 뜬다고 치고 3.4면 3,500 정도 준다고 치고. 자, 끝내기 한번 누르고요. 제싹 파라메타에서 80, 73 10 브레이크. 제가 최소 Q양은 보통 얼마 안 되니까 3.4니까 보통 3.4니까 3.4 나누기 지름 나누기 이 정도 한다 그랬죠? 2mm도 상관없어요. 하고 자, 택 깊이가 제로상단 0부터 택 깊이가 8mm라고 돼 있으니까 8mm보다 여기 보면 1mm 더 들어가야 되고 탭 한 2mm 정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1mm
1mm, 11mm, 11mm까지 뚫을게요. 마이너스 11mm, 한 1.5 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복사 컨트롤 C, V. 컨트롤 C, V 하고 파라메타. 자, 공구를 가서 M사.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탭.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도형의 정의 여기다가 3을 M4를 넣으면 M4의 0.7 기본 피치죠. M4의 0.7. 자, 항상 탭은 오른손 나사 왼손은 여기서 표시를 한다 그랬고요. 그래야 사이클이 74, 84가 84 체크를 하면 왼손 나사면 74가 나온다. 피치는 항상 여기다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속성에서 우리는 회전수만 잘 넣어주면 된다. 1000. 나머진 얘가 알아서. 한 바퀴를 돌 때 0.7을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확인, 끝내기. 84. Q 값은 빼주시고요. 링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5mm 정도 띄워주시고, 바닥이 닿으니까 뼈 쪼가니까 보통 여기 보면 1.2 나오잖아요. 1.5mm만 더 띄워주시고, 그러면 1.5mm 더 내려가야 뭐 탭이 밑에가 불완전 나사 가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M3 탭만 내면 되겠죠. M3 9mm 9mm 마우스 오른쪽 평면 가공 경로 드릴 가공 모노마스크 예, 도형 찍고요. 드로잉 한번 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공구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3mm) 탭 3.4 2.6 드릴 도형의 드릴에서 도형의 정의 2.6 드릴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하이스 드릴이 118도잖아요. 보통 코발트 드릴이 135도인가 나와요. 코발트 드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드릴이 몇 파이짜리인지 뭐 재질이 뭔지 거기 드릴 껍데기 보면 몇 도라고 써 있어요. 속성의 마무리 이것도 한 400 뚫겠죠. 400 5000 정도 될 거고. 왜 절삭 파라메타 73 뭐 1 2 하고 어차피 뭐 너무 작은 지름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링크에서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5고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9에다가 택 깊이 1mm 더 내려간다고 치고 드릴 깊이 1mm 더 내려간다고 치면 11mm 뚫는다고 칠게요. 11mm 뚫을게요. 하고 11mm인데 재료 상단을 빼먹었네.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빼먹었네. 마이너스 5.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하고 컨트롤 CV에서 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컨트롤 CV, 컨트롤 C, 컨트롤 V. 파라메타 공구, 마우스 세공구 생성, 탭 선택해 주시고요. M3 탭이죠. 탭 선택하고 사이즈 3mm, M3에 0.5가 기본 피치죠. 0.5 피치. 뭐 다른데 뭐 필요 없고 1000 넣어줄게요. 1000. 쇠나 알루미늄이나 다 M3은 1000 정도 놓으니까. 자, 부러질 애들은 그냥 알아서 부러집니다. 84. 자, 바닥에 닿을지 모르니까 플러스 1mm 들어 올려주시고요. 확인해서 경로를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됐죠. 볼게요. 여기까지 저장 한번 누르고 모의 가공 한번 하는데, 플레이 한번. 이제 우리가 다음 거 예제할 때는 공구 만드는 걸 좀 일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구 관리자에다가 이걸 싹 집어넣고, 제가 다시 한번 이따 메일로 보내드리면 거기 있는 걸 싹 빼서 옮겨놓고 그거 갖다가 불러들여서 써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앞뒤 가공도 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이제는 이번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몇 가지 해야 되는 거 하고 할게요. 자, 우리가 작은 화살 폐파일 하나 열을게요. 이건 이따가 저장 제가 다시 보내드리고, 그럼 거기 있는 공구 먼저 끌어넣는 다음에 시작을 하고요. 자, 우리가 안 나간 게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간 다음에 작은 화살표에 내리면 어디에 있을까? 3D 모델의 못따기랑 슬롯, 그 다음에 FBM은 자동 밀링이고, 자, 어드밴스들이라고 나사 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시작홀은 거의 쓸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나사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게요. 우리가 스레드 밀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외날짜리 공구를 사용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동 같은 것도 공구가 탭이 엄청 잘 부러져요. 작은 파이들은, 그죠? 동 같은 것도 스레드로 요즘에 많이 내고, 뭐 난삭제, 인코넬이나 뭐 이런 것들도 탭이 잘 부러지니까 그냥 스레드로 내죠. 자, 우선은 저희가 30짜리 M30에 30파이짜리 동그라미 하나, 잠깐만요, 30파이니까 30이 아니라 1피치짜리를 해볼 거니까 29로 하나 넣어주시고, 29 하나 적용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내경이 25, 24로 하나 그려주시고, 적용. 우리 시뮬레이터를 봐야 돼서,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25도 하나 그려주세요. 죄송해요. 25도 하나, 30도 하나 그려주세요. 시뮬레이터를 봐야, 이게 시뮬레이터에서 표현을 하려면 모델링이 하나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자, 29 하나, 그러니까 얼마짜리 그렸냐면요, 동그라미를 제가 치수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24 하나, 25 하나, 그 다음에 29 하나, 30 하나, 이렇게 4개를 그렸습니다. 24, 25, 29, 30. 외경은 M30에 1p짜리를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내경은 25에 1p짜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30하고 25는 24는 굳이 여러분들이 가공 경로에서 필요는 없는데 시뮬레이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시작을 할게요. 자, 가공 경로 창에 작은 화살표에 서클밀이 아니라 나사밀이라고 되어 있는 애부터 한번 가볼게요. 나사밀. 자, 얘는 스레드밀로 팁을 교환하는 스레드 타입이 있고, 그죠? 날이 여러 개인 스레드가 있고 외날인 스레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선반 바이트를 갖다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규격이 피치가 여러 개가, 날 피치가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은, 날이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은 이 피치의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외날 선반 바이트를 갖다가 선반에서 나는 나사 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바이트의 피치를 지켜주세요. 팁의 피치를.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피치별로 라운드가 이게 60도짜리잖아요. 국산은 PF만 PT가 55도고 나머지 UNC, UNF도 다 60도예요. 그죠? 다 60도인데 이게 이제 선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범용 선반 팁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쭉하면 얘가 뾰족한 게 아니라 라운드 알값이, 피치마다 알값이 끝에가 틀려요. 그럼 우리가 이 외경을 지름을 안다고 보통 이게 피치가 3피치짜리, 2피치짜리가 되면 계속 들어가는 값이 계속 틀려요. 똑같은 피치로 제일 작은 외날짜리 바이트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 규격에 나와 있는 바이트 사이즈로 하고 내가 마이너스 100분의 5 정도나 0.1만 주면 웬만하면 다 딱 떨어지는데, 내가 3피치짜리를 하는데 0.1짜리 외날 0.5p나 1피치짜리를 갖다가 바이트 팁을 꽂고 아무리 내 규격을 넣는다 그래도 계속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외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뾰족한 걸로들 많이 하는데, 보통 이게 한 3피치까지 들어가면 한 0.25나 0.35까지도 더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삐쪽하니까. 예? 그래야 나산이 맞춰져. 그래서 규격을 조금 지켜줘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다. 외날이니까 그냥 이걸로 해도 되겠지 하면 옆으로 더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규격화를 해놓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장질에서 나오는 외날 같은 거 60도짜리 12파이나 8파이 뭐 작은 파이별로 해서 60도짜리를 이게 피치가 써있는 외날로 쓰지 않고 아싸리 그냥 뾰족한 걸로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뾰족한 대신에 제가 2피치일 때 마이너스 얼마, 이게 0.5피치일 때 마이너스 0.025, 0.25, 그 다음에 이게 뭐 1피치일 때 얼마 해가지고 싹 리스트를 적어 놓죠. 그 대신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팁을 매번 똑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처음에 오너 마스크를 누르고 내경부터 한번 하도록 할게요. 내경을 요게 아니라 M25에 1pc짜리를 잡을 거니까 요걸 잡아주세요. 25짜리 하고 V. 지금 잘못 눌렀네요. 오너 마스크를 눌러갔어. ESC 한번 누르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그러면 25가 들어오겠죠? 25가 들어와요. 확인 한번 눌러주고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나사밀 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선택을 해요. 도형의 정의. 자, 미터계 외경이 6짜리를 쓴다.
10자리를 써볼까요? 6자리 10자리를 쓸게요. 10자리를 쓰고 자 그대로 뭐 특별하게 건드려줄 건 없고요. 속성의 마무리 10파이 스레드 짜리고 비치를 뭐 스핀들을 피드를 뭐 500을 준다. 1000을 뭐 3000에 뭐 이렇게 한다. 2000에 뭐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내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공작물을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가요. 여기서 있는 옵션이 이제 공구의 이해수, 이게 팁을 교환하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수가 좀 더 많고 뭐 이빨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초경으로 이렇게 된 거 엄청 비싸요. 2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수입사는. 자 하나에 뭐 10파이짜리 이런 것도 보통 그래서 싼 외날짜리들을 많이들 사용하죠. 근데 나사의 이수를 넣으면은 중간을 생략을 해요. 우선 나사의 이를 0으로 우선 하나로 바꿀게요. 하나로. 피치 1피치다. 피치가 1피치다. 시작 각도 0도부터 시작을 할까 아니면 90도부터 시작을 할까 180부터 시작을 할까 0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바커 치수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될수록 더 먹는다는 얘기예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윤곽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값이 오바커 치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경사각도는 PT일 때 PT 55도예요. 우리나라 스레드 안 나와요. 구하려고 해도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PT가 아니라 MPT가 60도고 PT가 PT 탭으로 전용으로 만드시려면 제작을 하셔야 돼요. 파는 게 없어요. 55도짜리가 스레드가 외날이 파는 게 없어요. 아시고 이렇게 놓고 시작 각도 놓고 허용 오버컷 놓고 경사각도 놓고 자 여기서 이제 내경 나사다. 안쪽부터 시작을 할 거다. 도형의 지름 엎어 쓰기는 아까 25라고 잡았는데 아까 서클밀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누르고 입력값을 키우면 되는 거고. 내가 25짜리가 아니라 M30에 LP다라면 여기다 고치면 되는 거고. 하고 자 놓고 자 여기다가 내경 나사다. 오른손 나사냐 왼손 나사냐 그죠? 여기서 그림에 보면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표기가 잘 돼 있어요. 아래에서 내경 나사의 오른 나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하향이 돼요. 이걸 찍으면 상향으로 바뀌죠. 그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하향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안 보이더라도 웬만하면 뭐 스틸 종류를 하실 때는 팁을 교환하는 피치가 큰 애들을 사용하실 때는 알루미늄에 상관없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셔야 공구 수명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밀리더라도. 자 이렇게 하고 진입 뽑기는 원호 중심에서 시작을 할 거다. 원호 중간에서 종료를 위치도 원호 중심에서 끝날 거고 상단을 진입 뽑기를 허용하면 원이 끝나는 부위에 반경을 집어넣어서 위로 빠지고요. 뽑기 나갈 때도 안쪽에서 빠져나게 됩니다. 허용을 하겠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거의 대부분 외측을 기준으로 할 때 해요. 자, 측면은 보통 내가 1피치 해봐야 0.5m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0.5 양쪽으로밖에.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만 우선 넣어볼게요. 정삭 한 번으로 0.1만.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20mm까지 되겠다. 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돼요. 내려서 한 번 돌고 두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두 번 정삭 한 번 더. 자, 내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윤곽의 램프에서 한 피치씩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되죠? 측면 가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여러 개의 날을 사용을 할 때 자, 우리가 날의 이름을 썼잖아요. 그럼 중간을 생략을 해요. 내가 5날짜리를 6날짜리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6피치씩 건넜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원래 있는 날보다 조금 줄여야겠죠? 피치를. 자, 보시죠.
6날짜리니까 자, 한 번 내려갔을 때 한 바퀴를 돌고 1미치 헬리컬 돌았죠. 가운데로 와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요. 건너뛰었죠. 자, 내가 원래 이빨의 수만큼에다가 하면 헬리컬로 건너뛰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빨의 수만큼.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시뮬레이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빵꾸가 나 있는 게 아니면 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원은 이 동그라미를 하나 소재를 그냥 기본 사키에서 잡을 수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경이잖아요. 외경 두 개를 라인 두 개가 들어와야 돼서 그게 안 되니까 레벨 10번에 솔리드 하나 가볼게요. 10번에 자, 솔리드로 돌출을 눌러서 하나 M30이고 그 두 번째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되겠죠? M24파이짜리 이렇게 하고 바깥쪽 맨 바깥쪽 맨 안쪽 두 가를 확인을 한번 넣을게요. 그리고 아래로 30mm만 할까요? V 아래로 솔리드를 하나 10번에다 그랬어요. 이제 얘를 재료로 잡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가공 경로에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 옵션 여기에서 재료 설정 공작물 설정 공작물 설정 창에서 원통형 문 하지 마시고 원통형 괜히 눌렀네. 그럼 막혔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선택 얘를 잡아주시면 얘가 재료가 들어올 거야. 완료. 그럼 솔리드 1 그죠? 확인. 여기서 모의 가공 키를 한번 눌러서 시뮬레이터만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하고 살짝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나오게 돼요. 보통은 거의 한 100분의 5 정도 마이너스를 오버컷에서 안 들어간다 싶을 때는 일반 정규 피치가 맞다면은 오버컷에서 100분의 5 정도만 치우면 0.1 정도 커지는 거거든요. 보통 100분의 5 정도만 나오면 되는 거고 보통 제 기억 경험상으로는 한 0.5 피치 주면은 0.4 그러니까 B 쪽 간 애들은 0.5 피치 되면 0.5 100분의 5 정도 주고 1피치 되면 1mm 가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커지더라고요. 0.1 정도 되고 B쪽 한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자 거꾸로 이번에는 반대로 가게 돼볼까요? 반대로 자 가공 경로 작은 화살표 여기서 스레 나사밀 하고 이번엔 요거 찍을게요. 요거 24파이 M30에 외경을 찍을 거니까 M30에 M30이 아니라 M30에 1피치면 29파이 쪽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 찍고 공구에서 스레드 다 똑같아요. 이번엔 한 날로 할게요. 한 날로 1피치씩 자 오버컷 100분의 5 정도 더 들어가고 자 여기서 자 오른손 나사다. 그리고 얘는 외경 나사다. 그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향이 걸려요. 외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향이 걸려. 나사다 하고 진입복귀는 어차피 외경으로 놓으면 얘가 죽어요. 그럼 얘 그냥 원만 걸리는 건데 여기 보면 이 높이가 여기서 말하는 이게 요거예요. 원을 그렸을 때 접선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 거리를 얘기를 해요. 얘 거리는 내경도 마찬가지고 외경도 마찬가지고 피치보다만 크면 돼요. 피치보다만. 예? 피치의 반보다만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빠져나가서 종료가 하고 시작이 돼요.
왜냐면 나사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종료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0mm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좀 바꿔볼까? 여기서 모의 가공을 볼게요. 모의 가공을 보면 내경을 끝내고 공작물을 투명하게 바꿔. 아이고, 투명 하고. 네, 이해하시겠죠? 내가 피치를 5를 넣으면 5칸 건너뛰는 거고, 그러니까 피치를 넣는 아까 나사의 이수에다가 투자를 넣어주면 이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는 거면은 한두 바퀴만 하고 마무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너뛴다. 지금은 1로 넣었기 때문에 황사카본, 정사카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1피치씩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마무리가 되죠. 외내경, 나사. 자, 여기까지 하고